세계 4위의 조선업체인 STX 조선해양이 어제 자율협약에 따른 채권당 공동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간의 자산 매각 또 자본 유치 등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펼쳤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여파로 어제 STX 그룹주들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이에 이어서 또 은행주나 다른 조선주들까지 여파가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김혜실 기자와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김형용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까 우려되는 판국에 STX 얘기가 또 터졌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혜실 기자, 채권단 자율협약 추진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STX 조선해양이 어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을 신청했습니다. 현역사를 포함해 6만여 명에 이르는 회사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기업 구조조정의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협약을 맺은 기업은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자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STX 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 자산 매각 등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STX 그룹 주가는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STX 조선해양과 STX 페노션, STX 중공업, STX 엔진 모두 동반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역시 동반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관련주들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충격을 주가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단은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것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기업 애널리스트가 아니고요. 그 신용평가, 그러니까 크레딧 애널리스트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반한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했는데요. 일단 STX그룹은 그 지난해 4월 달 기준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기업 집단 13위, 세계 순위 13위 그룹입니다. 상당히 크죠. 매출 자산은 매출과 자산은 80% 이상이 이제 조선과 해운사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현재로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 5개, 어제 하한가 다 들어가서 5개 합산했을 때 총 차입금이 14조 원입니다. 차입금은 말 그대로 이자가 이제 나가는 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차대조표에서 보시는 부채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전체로 보면 현금성 자산이 4월 현재로 이제 1조 7천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자주 듣게 되는 순차입금은 이제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것인데요. 12조 1천억 정도입니다. 이 순차입금 중에서 3조 3천억 원이 회사채고요. 나머지 이제 9조 원가량이 CP라든지 은행권에 대한 직접 대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견해로는 2011년도 업황으로 해서 STX 그룹의 연간 에비타가, 이 에비타는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영업 활동에다가, 그러니까 영업 이익에다가 감가상각 더하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가상각은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해주는 그런 회계상의 그런 원칙이 있는데, 어쨌든 그 에비타, 영업 활동에서 실제로 창출된 현금이 1조 7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상황이, 특히 이제 이자가 연간으로 0원이다, 이자를 하나도 안 낸다는 가정하에 STX 그룹이 이 차입금 14조 원을 갚아내려면 영업 활동으로 해서 캐시가 1조 7천억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 다 빚 갚는 데 써도 네. 앞으로 10년 정도는 갚아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또 일단 이 자율협약이라는 것이 재무약정 혹은 이 워크아웃이랑은 좀 다르고 그 중간 정도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잘 이 감이 안 오기도 하거든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워크아웃보다는 물론 또 나은 선택인 것 같긴 해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자율협약은 그 이제 다들 보셨겠습니다. 어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워크아웃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서로가 기업도 힘들고 은행도 힘들어지는 수준이고 해서 나온 그
고육책인 것 같고요. 채권단 중에 이제 어느 한 금융기관이라도 빠지게 되면 성사가 되기 어렵답니다.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워크아웃과 달리 모든 금융기관들이 지원 방안을 합의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제가 개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의가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협약이 일단 이루어지면 일괄적으로 만기는 연장되게 되고요. 기존 여신의 공동 추가되는 자금 지원 등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 금호 아시아나 워크아웃 들어갈 때 네. 상황이 좀 더 양호했었던, 덜 나빴었던 금호 석유하고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이 자율협약을 들어갔었던 당사자들인데요. 금호 석유는 이제 최근에 무난하게 3년 만에 이제 이 자율협약을 졸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STX 조선해양도 뭐 금호 석유처럼 회사도 은행도 큰 손해 없이 자율협약에 성공이 한다면 뭐 잘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조선과 해운업황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금호석유가 했던 이 자동차 타이어 관련 합성 고무처럼 워낙에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시황이라서 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업계에서는 일단 자율협약이 보통 한 2년 정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1년 더 연장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잘만 되면 금호석유처럼 뭐 리파이낸싱 계속 해주고요. 네. 빌린 돈에 대해서 채권도 일반이 투자했든 아니면 뭐 금융경에 투자했든 간에 채권도 무리 없이 잘 상환되게 되면서 잘 돌아갈 것이고요. 회사가 정상 영업을 해서 이제 올바르게 서게 되면 금호석유처럼 자율협약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공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소 선수금 환급 보증도 잠깐 좀 점검을 네, 해드리면, 그게 저도 궁금한 게요. 네. 이 RG라고 하던데 선수금 네네. 환급 보증 이 문제로 인해서 조선소들은 워크아웃 네.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이 부분이 사실은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확실하게 전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개념이 아예 완전히 잡히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나오는 풀로만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그 선수금 환급 보증 때문에 우리가 워크아웃을 못 가고 당장 그 자율협약으로 네네. 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취재를 좀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인터뷰를 못 땄는데, 어쨌든 지금 이 규모가 2012년 말 기준으로 이제 STX 조선 같은 경우에 5조 원대라고 그러거든요. 5조 1,000억인데, 해외 발주처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아웃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그 회사가 발주를 줬던 그 회사가 채무 불이행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 환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워크아웃 말고 자율협약을 택했다고 이렇게 시황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악화를 막으려고 이제 자율협약으로 가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뭐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협상이 끝나봐야, 채권단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봐야 되겠고, 어쨌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워크아웃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상황이 좀 더 불편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은행주들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어제는 또 충당금 적립에 대한 우려로 좀 불똥이 튄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일단 은행주들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그 신뢰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굴지의 이제 대기업들이 과거에도 이제 기아차 한보 사태가 있었듯이 STX 그룹이 재계 11위까지 갔다 지금 뭐 13이라고 하지만은 워낙에 그래도 덩치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다행인 것은 사실 이제 그 국내 상장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금융이 좀 많습니다. 6천억 정도 되고요. 외환은행이 한 4천억 정도. 이제 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으니까 어차피 이제 하나금융도 같이 영향에 어제 같이 들어가는 모양새가 있었고요. 신한은행이 한 2,600억 정도. KB금융은 지금 잡히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신뢰의 문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내 상장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채권은행이 지금 상장이 안 돼 있는 산업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일대주주고, 그 다음에 일대 은행, 지원을 해주는 은행이고요. 주채권은행.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하고 농협이 한 8천억 대, 뭐, 요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지금 5.2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 지금 상장, 은행 입장에서는 그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RG의 규모가 이제 5조 1,000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사나 우리 건설사 같은 경우는 자기 돈 가지고 뭐 공장 짓고 배 만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수금을 딱 선주가 발주하면 선수금을 일부 받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당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좀 선수금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선수금을 좀 받는데 선수금을 받으면 배가 아직 선주 입장에서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파산해버리면 누군가 이게 선수금을 뜯길 수가 있으니까 은행이 이제 지급 보증을 해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RG 규모가 5조 1,000억이니까 추가적인 이제 그 채권단 이제 비중대로 여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노출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쭉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금융 6천억이라 하는데 거기에 이제 RG에 노출된 규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6천억 이상 그러니까요. 이후에 이제 네. 또 추가적으로 RG에 이런 그 지급 보증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요 수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은행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저도 전문가님께서 왜 우리금융이 6천억 원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했는데요. 제가 표를 잠깐 준비해 왔는데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우리금융의 이 익스포저가 6천억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네, 네 이제 RG를 포함한 걸로 했을 때. 예, 전문가님은 네, 분석을 해주셨고 이 표를 보면 나와 있듯이 노출된 곳, 노출되지 않은 곳, 뭐 노출되지 않은 곳은 KB금융, BS금융 같은 곳이 있는데요. 어제 일단 충격이 컸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하락폭이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 봤을 때 결국 이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어제 네. 다 반영이 됐다. 은행주의 추가 악재가 아닐 것이다. 전문가님과 생각이 비슷했거든요. 네, 전문가님께서도 그렇다면 이제 뭐 은행주에 더 이상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투심이 회복되기는 조금 힘들고 여지는 좀 있을 겁니다만은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 같은 경우 작년에 연간 순이익이 한 1조 7천억, 2조, 최근에 보면 2조 4천억, 작년에 한 1조 7천억 하니까 2조 전후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다 계상을 하더라도 6천억이면 한 1개 분기에 한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순이익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 은행 같은 경우는 더 비중이 좀 적으니까 그 영향이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나마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BS금융 같은 쪽은 오히려 진입해보자라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또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은행주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또 다른 심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조선주들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선사가 상장돼 있는 조선사들이 이제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이쪽에는 사실 뭐 하자가 전혀 없고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PC선 중심인데 재무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진중공업이 사실 그 문제가 좀 되는데 네. 일전에 보면은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식의 어떤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지금 못 갚아서 올해도 아마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간접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이제 건이 나오면 과거 이제 비상장이면 성동조선도 이제 한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STX 조선이나 이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한진중공업도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이쪽도 좀 리스크 관리 쪽을 좀 일부 가담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한진중공업 정도가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셨는데요. 한진중공업 주가는 어제 8% 급락했고요. 오늘은 2% 넘게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은행과 조선 쪽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의 전략부터 정리해보도록 하죠. 김혜실 기자, 증권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서 여러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STX 그룹사들부터 살펴보면요. 기존 투자자들은 과감히 손절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조언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번 협약은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를 면한 거라기보다는 워크아웃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산 매각으로 부채를 이겨낼 수 있는가와 STX그룹의 상호 출자 구조로 다른 계열사들까지 문제가 확산될까인데요. 반면 이번 자율협약이 STX 조선해양에 국한돼 그룹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은 은행주들인데요. 자율협약이 체결되면 주채권단 은행은 해당 여신을 기존의 정상회에서 요주의로 재분류하고 그에 맞는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일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주 역시 향후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잠재적으로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던 STX 조선해양이 자율협약을 신청함으로써 신용 이벤트가 현실화된 것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STX 그룹주와 은행주들에 대한 엇갈린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네. 자, 이제 전문가님과 해설위원님의 STX 그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을 끄자, 빠져나오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해설위원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어제 이 내용 보면서 좀 점검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STX 유럽하고 STX 대련 조선소 인수할 때 투자했을 때 스킴을 봤더니 정말 위험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 이렇게 좀 리스크가 이어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강덕수 회장이 썼던 스킴이 뭐였냐면, 조선하고 엔진에서 들어오는 선수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주받았던 돈을 가지고 그걸로 배 만든 게 아니고. 투자를 했군요. 네. STX 유럽 아크야즈를 1조 7천억에 인수를 했고요. STX 대련에도 이제 2조 원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황이 좋았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2009년부터 이제 돈이 안 돌면서 선박 제작에 필요한 자금이 일단 부족해지면서 회사채로 이때부터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었고요. 이게 이제 유동성 리스크의 시발이다, 뭐 이런 쪽 보도들이, 기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욕심이 좀 회장님이 과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순으로 가야 되겠죠. 되돌아 가야 되는데 다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본인 지분도 뭐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일부는 살릴 수 있는 회사라도 일단 살려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일단 뭐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RG 보증이라든지 네. 은행권의 이해관계 다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지금 현재 건설 만들고 있는 뭐 배 문제라든지 해외 쪽 발주업체들하고 이해관계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사는 지주가 지금 강만수 회장이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조금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글쎄요, 좀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좀 길게 시간을 끌 수도 있는 이슈가 돼버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STX 조선해양을 정리를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계열사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페노션 같은 경우도 상당한 것 같은데, 부채 규모라든지. 그래서 큰 그림을 더 구상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자율협약으로 이번에 조선해양만 끄자는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룹 전체로 유동성 지원책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일부 업체들은 뭐 워크아웃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STX 그룹의 뭐 두 번째 회사겠죠. 1등이 STX 조선해양이고 2등이 페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순차입금이 이제 4조 원대고요. 이 중에 회사채가 1조 1,000억이고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게 4,000억입니다. 이것도 타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는데 캐시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5월 달에 만기 도래하는
3천억 원이 이제 STX 조선해양 거였었고요. 그룹사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STX, 지주사격인 STX도 2천억 정도, 다음 달까지 2천억 정도 막아야 되는데 네. 문제도 있고요. STX 조선이야 뭐 자율 회박되면서 해결이 되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STX는 지금 캐시가 한 9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당장 2천억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점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일단 조선해양이 자율 회박이 되더라도 나머지 계열사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쩔 거냐라는 어떤 불안 심리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이들 종목군들은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황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직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를 좀 살펴보니까 STX 조선해양은 오늘도 하한가고요. 그나마 양봉이 유일하게 나온 쪽이 STX 펜오션이에요. 그리고 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대까지 낙폭을 좀 줄였다가 지금 재차 다시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STX 그룹 아까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뭐 전방위로 이제 그룹 자체가 이제 지분 관계가 좀 엮여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펜오션도 사실 아주 큰 문제거든요. 이번에 이제 자율협정 결국은 100기를 든 이유가 STX 펜오션 매각이 무산되면서 이제 뭐 돈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자율협약을 한 회사들이 금호그룹 과거에 이제 비대하게 대우건설 인수하고 하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2008년에 금호석유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대한전선 M&A로 해가지고 또 많이 컸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자율협약을 했는데 금호석유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그룹은 그나마 좀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건설 업종이 안 좋다 보니까 금호산업은 아직도 아주 부진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STX 조선해양도 지금 총 부채가 12조 2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유동부채만 무려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이 자율협약을 일단은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이슈다. 제가 볼 때 과거에 기아차 한보처럼 이 규모가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 지급불능 상태,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유동부채를 메꿀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라 하면은 금방 해결될 수도 있는 은행에서 좀 만기 연장해주고 하면 그런데 이게 상선 시장이 지금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수주 잔고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서 영업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가 수주로 해가지고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성과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일단 저가 수주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만 돌렸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좀 보기에는 회생이 그렇게 그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전선도 그 이후에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또 감자도 하고 말이죠. 네. 이래가지고 주가가 보면은 아주 형편없거든요. 지금도 바닥을 흘러내리면서 기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겠나. 금호석유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건 왜냐하면 이쪽에는 금호 산업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니까 이것은 지금 이 본업에서 지금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그래도 빠져나오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사실 네.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매도인데. 일단은 그렇게 좀 잡아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파시는 분은 오늘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은 더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제 물량이 한번 대부분 보면 정리가 됐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 중에라도 좀 빠져나오고 왜냐하면 이게 자율협약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빠져내려가면서 계속 STX 조선이 좀 더 추가 하락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닥을 다져가면서 이제 대기 모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 일단은 좀 빠져나오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둘러서 나오는 쪽이 나아 보인다라고 대한전선의 사례를 바탕으로 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STX 그룹주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